그녀는 한국의 한 호텔에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고요?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수돗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어쩐지 이 작고 발전도 덜 되어 보이는 나라에서는 어떨지 그녀는 조금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생각을 뒤집을 만한 충격적인 일이 생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길래 이 난리가 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영국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예산과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고 저는 제 일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결국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중 하나잖아요. 제 책상은 제가 신경 써야 할 서류 더미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 일상과 제가 국가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영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식,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믿었어요. 제가 일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에밀리, 좋은 소식이에요. 올리비아가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밝은 빨간 스카프는 제 칙칙한 사무실에서 불꽃처럼 돋보였어요. 올리비아는 제 팀 리더였고 항상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가요. 여행이 승인됐어요. 그녀가 손에 종이를 흔들며 발표했어요.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몇 주 동안 올리비아는 한국 국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어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찡그림을 숨기지 않고 물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영국은 수세기 동안 정부를 운영해왔어요. 그들은 그저 젊은 나라일 뿐이에요. 올리비아는 저를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예요. 에밀리. 때로는 가장 새로운 시스템이 가장 오래된 것보다 더 잘 작동하기도 해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공공 서비스를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저는 단 1초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아마도 영국보다 훨씬 덜 발전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구식 건물들과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것을 모방한 시스템을 상상했어요. 더 새로운 나라들은 항상 영국 같은 나라를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나요? 팀 전체가 가요. 올리비아는 제 열정 부족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흥분해서 계속 말했어요. 당신, 저 샤론, 그리고 캐서린. 우리 다음 주에 출발해요. 방 건너편에서 저는 샤론과 캐서린이 여행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시도해보고 싶은 한국 음식과 보고 싶은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들의 흥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짐을 싸고 열린 마음을 가져오세요. 올리비아가 미소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 여행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빗물이 흐르는 창문으로 돌아서서 한 번 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영국에서의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이나 제 신념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세계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비는 계속해서 밖에 쏟아졌고 저는 마지못해 컴퓨터를 열어 항공편 정보를 확인했어요. 한국. 그냥 생각만 해도 저는 불안해졌어요. 저는 런던에서의 제 삶처럼 친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좋았어요. 얼마 뒤 서울로 가는 비행은 너무나 길었어요. 저는 대부분 잠을 잤는데 목베개를 창문 쪽에 어색하게 기대며 졸았었어요.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저희는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어요. 긴 여행 때문에 몸은 뻣뻣해졌고 머릿속은 흐릿했어요. 일어나세요, 에밀리. 도착했어요. 올리비아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를 살짝 부드럽게 깨워주셨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반짝반짝했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피곤하고 짜증난 기분에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택시를 찾아봐요.
캐서린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깔끔한 바닥 위로 여행 가방을 이끌었어요. 얼마 후 저희는 편안한 택시에 앉아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원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차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리듬이 저를 반쯤 잠든 상태로 이끌었어요. 조금 있다가 눈을 떴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랐어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곧게 세우고 얼굴을 창문에 밀착시켰어요. 정말 이게 서울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숨을 쉬었어요. 높은 마천루들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우뚝 서 있었고 햇살이 그 유리면에 반사되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거리도 정말 깨끗해서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 한복판에는 아름다운 개울이 흐르고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현대적이네요. 저는 제 자신을 멈추지 못하고 그만 외치고 말았어요. 옆에서 올리비아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님, 뭘 기대하셨나요? 진흙집인가요?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런던보다 덜 인상적이고 덜 정돈된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호텔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자마자 올리비아께서 곧바로 투어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모두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저는 낮잠을 기대하며 물었어요. 시차 적응할 시간 없어요. 올리비아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최고의 시차 적응 방법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일정은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쇼핑센터였어요. 그곳은 마치 지하 도시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모든 것이 밝고 깨끗했어요. 이걸 보세요. 캐서린께서 제 핸드폰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료 공용 와이파이가 여기저기 다 있답니다.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요.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연결해 보았는데 캐서린 말씀이 맞더라고요. 런던의 제 아파트보다 인터넷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근처 공원을 걷던 중 샤론께서 벤치에 내장된 독특한 기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앉아만 계시면 무료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샤론께서 설명하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핸드폰 충전할 곳을 찾는 게 항상 어려웠고 공용 와이파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돈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졌는지였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러 갔을 때에도 가방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고 한 여성은 화장실에 다녀오실 때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두었어요. 런던이라면 몇 초 만에 도난당할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요. 올리비아께서 제 놀란 표정을 보시고 설명하셨어요. 범죄율이 정말 낮거든요. 저는 런던의 동네를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갈 때 항상 문을 2번씩 잠그고 지갑을 꽉 움켜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만큼 안전한 곳이라니 제게는 거의 꿈만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한강 위의 다리 위에 서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마법 같은 색과 움직임의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보트들이 강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그 불빛들이 아름다운 장면을 더해주었어요. 저는 제 초기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영국보다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다리 위에서 저와 함께 서 계신 올리비아께서 물으셨어요. 정말 기대와는 달라요. 저는 가장 솔직하게 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올리비아께서 알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설렘이었어요. 이 놀라운 나라가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음식이 제가 평소에 먹던 것과 달랐어요. 아침에도 밥,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조금씩 맛보았는데 대부분이 제 입맛에 맞아서 놀랐어요. 오늘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방문할 거예요. 올리비아께서 핸드폰으로 일정을 확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요. 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어요.
런던 지하철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서울 지하철이 더 나을 수 있겠어요? 1시간 후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지하철 역들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어요. 쓰레기도 없고 그래피티도 없으며 먼지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역에는 플랫폼과 선로를 구분하는 유리벽이 있어서 사람들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어요. 열차 자체도 조용하고 넓었으며 가장 중요한 건 정각에 맞춰 정확하게 운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열차가 예정 시각 몇 초 안에 도착해요. 캐서린께서 디지털 스크린과 시계를 확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화면에는 9시 42분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도착하네요. 정말로 열차가 정확히 9시 42분에 도착했어요. 저는 런던에서 지하철 지연 때문에 차가운, 지저분한 플랫폼에서 기다렸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저희는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면서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모든 게 너무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환승역에서는 바닥에 그려진 색깔별 선들이 사람들을 연결 구간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열차에 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저는 거대한 역 마치 쇼핑몰 같은 이곳을 탐방하면서 올리비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올리비아께서 의기양양하게 웃으시며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답하셨어요. 바로 그때 분주한 환승역을 걷고 있을 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샤론께서 저희보다 몇 걸음 앞서서 디지털 안내판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누군가 음료수를 흘려놓은 작은 젖은 자국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어요. 한순간 샤론께서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지시며 고통에 찬 외침을 질렀어요. 샤론. 저희는 재빨리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샤론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발목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제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샤론께서 눈에 눈물을 머금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너무 아파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저희 팀원이 다쳤다니. 이대로면 어떡하죠? 런던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게다가 언어 장벽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마치 파도가 치듯 불안감에 휩싸여 주변을 살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요?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캐서린께서 이미 핸드폰을 들어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이 역 안에 지하철 병원이 있대요. 2정거장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지하철역 안에 병원이 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말씀드렸어요. 설마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정말이에요. 올리비아가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서울의 큰 역들에는 의료센터가 있어요. 어서 가봅시다. 저와 올리비아께서 함께 샤론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와드렸어요. 다친 발목에 체중을 실을 수 없어서 저희가 양쪽에서 받쳐드리며 복도에서 살짝살짝 옮겨갔어요. 캐서린께서 핸드폰의 안내에 따라 앞장서서 길을 이끌어 주셨어요. 캐서린의 말대로 2번의 모퉁이를 돌자 십자가가 그려진 표지판을 보았어요. 정말로 그곳은 작지만 현대적인 의료센터였어요. 바로 지하철역 안에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부에서는 모든 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접수 담당자가 샤론을 한눈에 확인하시고 즉시 의사를 불렀어요. 긴 서류 작성도 없이 샤론의 여권만 빠르게 스캔하셨어요. 몇 분 안에 의사께서 발목을 검사하러 오셨어요. 의사께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시며 곧바로 엑스레이를 주문하셨어요. 이 서비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캐서린께 속삭이듯 말씀드렸어요. 런던에서는 아직도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했을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은 그 작은 클리닉 안에서 바로 진행되었어요. 의사께서 금세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부러진 건 아니에요. 의사께서 샤론께 다정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심한 염좌일 뿐이에요. 발목을 감싸고 진통제를 드리면 며칠 동안 무리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저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병원 입원, 수술, 항공편 변경까지 상상했던 만큼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되었거든요. 1시간도 채 안 되어
샤론의 발목은 전문적으로 감싸졌고 진통제도 처방받았으며 저희는 출발할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엄청난 병원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응급의료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요. 그런데 올리비아께서 계산하러 가셨을 때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이게 전부예요? 올리비아께서 접수 담당자께 물으셨어요. 비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었어요. 런던에서 지불했을 금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샤론께서 의사가 제공한 목발을 짚고 병원을 나설 때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여행을 망칠 뻔한 응급 상황이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호텔로 돌아가 샤론께서 쉬실 동안 저는 올리비아께 물었어요. 한국은 공공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를 하셨어요. 올리비아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의료, 교통, 기술 등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일이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긴 대기, 혼란, 그리고 큰 비용. 처음으로 저는 혹시 정말로 영국도 한국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샤론께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발목을 베개 위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누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진통제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지만 의사께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샤론과 함께 있을게요. 캐서린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정은 두 분이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남겨드리는 것이 미안했지만 샤론께서 저 때문에 못 보시지 말고 다 둘러보고 나중에 이야기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올리비아와 저는 외출했어요. 호텔 방을 나서기 전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올리비아, 여기 수돗물이 마셔도 괜찮은가요? 저는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올리비아께서 웃으며 문가에 나타나셔서 물론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보며 집에 있는 런던의 수돗물은 안전하지만 약간의 화학 맛이 난다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리잔에 물을 채워 조금씩 조심스레 마셔보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놀라며 외쳤어요. 병에 든 물보다 더 맛있어요. 올리비아께서 웃으시며 한국에서 예상 못한 또 다른 점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부끄러웠어요. 호텔을 나선 후 저희는 아침 내내 여러 정부 청사들을 방문했어요. 어디를 가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점심때 저희는 아름다운 공원에 앉았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계신 연세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걸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여기서는 연세 드신 분들도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시네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시죠. 올리비아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에서는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시거든요. 저는 런던에 계신 제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문자 보내기도 어려워하셨거든요. 영국 정부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어요. 점심 식사 후 저희는 한국 국회 건물을 방문했어요. 독특한 도명 지붕이 인상적인 멋진 건물이었어요. 내부에서는 한 정부 관계자분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투어를 진행해 주셨어요. 저희의 디지털 시스템은 모든 정부 부서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분께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시민들은 거의 모든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줄 서서 기다리거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런던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주소 변경 같은 간단한 일을 위해 여러 시간 동안 정부 사무실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관계자분께서 본관홀에 있는 큰 디지털 스크린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화면은 세세한 프로젝트 단위까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시민들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국에서는 특정 세금 사용 내역을 알기 위해 몇 달이나 기다리고 여러 번 요청해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동네 센터를 방문했어요. 한 할머니께서 영상통화를 하시며 화면 속 손녀를 보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기서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리비아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저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의 여러 예들을 목격했어요. 공원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어요.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여를 넘어 녹음실, 3D 프린터,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카페에서 잠시 쉬며 올리비아께 물었어요. 영국은 시스템을 발전시킬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말이에요. 때로는 늦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 될 때가 있죠. 올리비아께서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낡은 시스템이나 오래된 사고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날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샤론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던 중 저는 오늘 하루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제 머리가 가득 찼어요. 객실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호텔의 번개처럼 빠른 와이파이에 연결하자 저는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연결 상태는 아주 선명했어요. 집에서 자주 겪던 끊김이나 버벅거림 없이 완벽했어요. 에밀리, 얼굴이 달라 보이네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더 신나 보이세요. 저 정말 신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곳은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이 영국보다 덜 발전했다는 제 예전 생각은 이제 틀렸을 뿐더러 정말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에 노트를 꺼내어 오늘 배운 모든 것들과 영국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차곡차곡 적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는 순식간에 메모로 가득 찼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슬픔이 밀려왔어요. 아직도 볼 것도 배울 것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가운데 저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 노트북에 가득 적어둔 아이디어들을 조심스레 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었거든요. 샤론의 발목은 훨씬 나아지셨어요. 이제 약간 절뚝거리면서 거실 수 있게 되셨고 목발도 필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을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을 방문하면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곳은 저희의 여정을 되돌아보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내일 우리가 떠난다니 믿기 어려워요. 그렇죠? 캐서린께서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옆에서 맑고 반짝이는 햇빛 아래 조용히 흐르는 물과 함께 작은 다리 아래로 다채로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둣가에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 평화로운 초록빛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서울에 안 가고 싶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저희는 청계천 근처에 야외 좌석이 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즐기면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 손을 꼭 잡은 노부부 배낭을 맨 학생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에밀리, 올리비아께서 알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예전 제 태도에 조금 부끄러움과 동시에 오늘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전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영국이 더 오래 쓰니까 모든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새로운 것이 더 나을 수 있답니다. 한국은 사람들을 진짜로 도와주는 놀라운 시스템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잖아요. 올리비아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식의 일을 직접 보려고.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정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샤론께서 의자에 앉으시며 밴드로 감싼 발목을 조금씩 조정하시면서 물으셨어요. 영국의 시스템은 너무 오래되고 정착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시도해봐야 해요. 저는 제 결심에 놀라면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받아야 마땅해요.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이 모든 것을 구축할 수 있다면 왜 우리도 지금 가진 것을 개선하지 못하겠어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저희는 도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방문했어요. 저는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메모를 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한강 위의 다리에서 서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 건물 좀 보세요. 저는 방금 아름다운 조명 디스플레이로 빛나기 시작한 건물을 가리키며 말씀드렸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아요. 그날 저녁 짐을 다 싸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놀라운 곳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집에 돌아갈 생각의 설렘도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여러 방면에서 저를 놀라게 했던 그 도시는 이제 멀어지는 건물 무늬에 불과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영국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청사 전체에 무료 공용 와이파이,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디지털 서비스, 더 투명한 정부 지출, 어르신들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선된 의료 접근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목록은 계속 길어졌어요. 제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어요. 옆자리에 올리비아께서는 책을 읽고 계셨는데 제 길어지는 목록을 한번 훑어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알아요. 그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건 적어도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이 여행 전에는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보이거든요. 비행기가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가져가는 가장 값진 것은 사진이나 기념품이 아니라 바로 저의 바뀐 시각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이 영국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이제는 많은 중요한 면에서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 저는 창밖 구름에 속삭이듯 말씀드렸어요.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여정은 길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런던에 도착하면 진짜 일이 시작될 거예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은 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제가 배운 모든 것으로 영국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미소 지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